마침내 5월이 되자 명나라의 원병들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거쳐 한양에 당도했다. 경리는 양호였고 제독은 마귀였다. 원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의정 무성룡이 올시다. 유종식의 고명한 함자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좌의정 김흥남과 접반사 이덕형이 올시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 도원수 권율이 올린 장계에 따르면 14만이나 되는 왜적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은 호남을 먼저 유린하고자 하는 계책일 것이라 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 저들이 지난 임진년간의 싸움에서 호남을 치지 못한 것을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저 간교한 왜적이 호남을 치고자 한다면은 먼저 우리 조선 수군과의 일전을 획책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우리 수군은 지난번에도 패전한 일이 없음이니 저들의 획책을 쉽사리 봐넘기지 않을 것으로 믿어요. 그러하옵니다. 비록 백의종군이나 이순신이 한산도로 향하고 있는 터이라 실로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렇지요. 그 점은 우리 수군의 사정을 바로 보신 것이요. 통제사 원균으로 하여금 분정케 한다면 우리 조선은 능히 왜적을 물리칠 수 있음이라 사료되옵니다. 이러다 뿐인가. 게다가 지난번과 달라서 이미 명나라의 원병이 당도해 있지라는가. 명나라에서 온 원병들은 전선에 배치된다. 제독 마귀는 한양에 주둔하고 양원이 남원, 도국기는 성주, 진우충은 전주, 오유충은 충주에 각각 진을 쳤다. 그리고 조정은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에게 명해 외의 수군을 선제 공격하게 했으나 원균이 이에 응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원균을 소환해 항명에 따르는 추궁을 했다. 대체 그대의 소임이 무엇인가? 왜 수군을 선공하라는 도원수의 명이 있었거늘 어찌하여 통제사는 군령을 어겼는가? 왜적이 우리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지라 함대가 출발하자마자 적함의 응원군이 밀어닥치는 지경이었소이다. 이런 형세로는 수군의 성공은 무모한 것이니 먼저 육병을 움직이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이다. 그대는 우리 육병의 형세를 모르는가? 왜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수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안골포로 내려가면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아! 이순신을 겁 많은 장수라고 비방한 것이 엊그젠데 이제는 그대가 겁 많은 장수가 되려 하는가? 그것은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왜군의 수군이 전과 다르기 때문이오이다. 우리가 성공하면 지게 되어 있으니 나는 다만 지키고자 할 따름이오이다. 그 대신 왜적은 한산도 일원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니 도원수께서는 이 점 심려 마시오. 저런 저 답답한 장수가 있나? 지금 적의 수군을 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돼! 이래도 나가 싸우지 아니하겠는가? 만에 하나 소장이 무너지면은 이 나라 수군이 무너지오이다. 저자를 포박하고 당장 형들 대령하랬다! 수군에는 수군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마땅한데 육장의 명으로 수군이 나가서 패전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오이다. 나가 싸우겠는가? 곤장을 맞겠는가? 나가 싸우다가 죽어드리겠소이다. 여봐라, 포박을 풀어라.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선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멸하다시피 대패했다.
지난 5년 동안 당당히 지켜온 남해 바다도 이제는 외국의 수군에게 유린될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었다. 용장 원균도 이때의 세상을 떠났고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의 배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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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장군 소리 입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배전이오이다 장군. 장군께서 건조하신 거북선까지 모두 잃었다 하오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소이까? 200여 척이 넘던 조선 수군이 이제 겨우 12척만 남았습니다. 통계사는 어찌 되시다고 하던가? 전사하셨다 하오이다. 천사 하면 바다에서 말인가? 아니옵니다. 간신히 무태까지 오르셨다 하오이다. 답답한 노릇이로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데 선단을 움직이시다니. 장차 일이 큰일이옵니다. 12척의 배로 어찌 조선수군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으리이까? 12척의 배로 어찌 수백 척의 외적과 맞붙어 싸울 수가 있음이던가? 대승이라니까. 지난 6년 동안을 통틀어서 이번과 같은 대승이 있었던가. 이다 보니까 이제는 호남을 짓밟아볼 일이 남았어. 소소님 계시오이까? 원균도 죽었고 조선 수군은 겨우 배 12척을 끌고 달아났으니까. 12척? 조선 수군은 이제 12척의 배밖에 없어. 거북선은 단 한 척도 없어. 이제 호남으로 가는 길은 평평대로와 같소이다. 그렇겠구만. 어찌하겠는가? 이제 서둘러서 남원을 쳐야 하진 않겠는가? 그렇소이다. 조선의 남쪽 칠천량에서 우리 수군이 조선 수군을 대파하였다 하옵니다. 수군? 조선 수군을? 그러하옵니다. 바로 그거야. 조선 수군이야말로 눈에는 가시와 같은 것이 아니었더냐. 전관을 말하라. 거의 완전한 괴멸올시다. 조선 수군의 3도 통제사 원균이 죽었고 200여 척이 넘는 조선 선박 가운데서 성에서 달아난 배는 겨우 12척뿐이라 하옵니다. 12척? 전하, 하례드리옵니다. 아, 장하다. 이제 조선 수군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하옵니다. 지난 6년 동안 발도 들여놓지 못한 조선의 남해가 이젠 우리 수중으로 들어왔사옵니다. 이는 곧 호남으로 가는 길이 열렸음이라 사료되옵니다. 들으시오. 외적은 호남을 노리고 있어. 또한 외적들은 호남으로 가는 길을 육로가 아닌 수로를 택할 것이오. 우리에게 12척의 배밖에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한 척의 배가 있어도 나아가 싸워야 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임일 것이요. 나 또한 여러분과 목숨을 같이 할 것이요. 칠천량에 서 있었던 조선 수군의 대패, 그리고 외적들이 호남을 유린한다는 풍문, 저작거리는 다시 술렁거렸다. 지난 임진년의 비난을 가지 못했던 백성들이 특히 더했다. 그것은 다시 찾아온 극도의 혼란이었다. 마침내 외병들은 칠천량 해전에서의 승기를 몰아 대대적인 공격을 가탱했다. 12척의 병선을 거느린 조선 수군에게는 힘이 없었고 의병들마저도 식량난으로 지지부진했던 때라 조선 땅 호남 지역은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공략은 7월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관군들과 명나라의 원병들이 다시 패퇴하면서 사천을 비롯한 남해, 초계, 함안 등지가 일시에 외적에게 유린되기에 이르니 조선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고, 또한 외적의 일부는 광양과 구리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으니 뜻있는 사람들이 예견한 대로 호남 지방마저도 외병들에게 유린될 지경이었다.